안녕하세요. 오직 테슬라입니다. FSD가 국내 출시하고 그 FSD의 기능 자체도 참 대단하지만 제가 좀 더 흥미롭게 보고 있는 건 커뮤니티나 SNS 상에서 사람들의 반응, 의식의 흐름입니다. 이제 슈퍼카 바로 밑에 있는 포르쉐 같은 브랜드들이 굉장히 애매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건 한 1년 반 지나면 결과가 나오겠죠.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이 람보르기니 우루스 멋지죠. 멋진 차 맞아요. 그 다음 람보르기니 이게 뭐죠? 레보알토인가 뭔가. 네. 와, 말도 안 되는 높이에 옆에서 구경하면서 참 멋지다라는 생각은 했지만 자 이제 또 얘기해보죠. 참고로 람보르기니 레보알토는 제로백이 2.5초입니다. 가격은 7억대. 대략 모델 S 자동으로 달리는 자동차 곱하기 5개 정도 해야 되는 가격입니다. 좀 유치하지만 이런 얘기 해볼 수 있잖아요. 잠깐 앞서서 이 로보택시의 디자인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2명밖에 못 타는데 라고 하지만 이게 미래가 준비된 사람과 되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인 것 같아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죠. 그리고 미래를 예상 못하죠. 그래서 자동차에서 운전석이 있고 그럼 조수석 1명밖에 못 타니까 뒷자리가 있어야 되고 당연히 차가 커지고 비효율적이 될 수밖에 없는데 테슬라는 이제 운전자가 없는 자동차를 만들 자신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야, 운전자가 없으면 앞에 둘이 타면 되잖아. 그러면 2명만 타면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사이즈를 맞춰놓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만든 거죠. 자, 그러면 로보택시가 2명밖에 못 타는 거 너무 적게 타지 않나요? 라고 하겠지만 요 통계 재밌는 게 나와서 모빌리티 관련 데이터 인사이트 라는 곳에서 나온 것 같은데 자, 이건 구글 웨이모입니다. 구글 웨이모의 자동차 탑승 비율에서 사실은 1인이 71%, 2인이 15%, 즉 3, 4인이 탈 수 있게 한다라고 해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냐? 불과 9%밖에 늘어나지 않는다. 웨이모는 3명까지도 탈 수 있으니까 결국은 이 로보택시가 두 자리로 만든 건 저 86%. 사실상 저 두 자리로 만든다고 해서 손해보는 손님 수요는 굉장히 적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테슬라가 미래에 운전석이 없는 거 얼마든지 가능해. 미래가 아니네요. 테슬라님 죄송합니다. 현재 우리는 운전석에 핸들이나 운전하는 사람이 없는 거 가능해 라는 기술적인 자신이 있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데이터를 보고 당연히 그래 2명만 타도 돼 이렇게 합리적인 차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게 다른 자동차 회사들은 먼저 기술부터 자신이 없기 때문에 결국 운전석이 없게 만들지 못하고 참 대단하다. 그리고 사이버트럭 인도 이벤트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나왔던 내용이 테슬라 코리아가 현재 국내에 1133개의 충전기겠죠. 그 다음에 166개의 슈퍼차저 사이트를 운영 중인데 이제 V4부터는 고속도로 휴게소 중심으로 확장을 할 것이다. 결국은 테슬라를 국내 타는 데 있어서 정말 마지막 남은 불편함이라고 보겠죠. 이제 일반적으로 고속도로 내려오면 충전에 대한 불편함은 거의 없고 고속도로 상에서도 사실 그 어댑터를 쓰면 불편함은 없어요. 근데 이제는 아마 정부는 아니고 민간이겠죠. 적어도 민간 충전소 중심으로 해서 최대한 빠르게 V4 기반으로 확장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이게 매직독이 되면 일반 그 휴게소도 가능할 것이고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테슬라를 선택하는 그 걸림돌 중에 하나였던 고속도로 상에서 난 어댑터 없이 무조건 충전해야 돼. 그런 사람들조차도 이제 더 이상 핑계거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서비스 센터에 대해서 얘기 많죠. 물론 이건 굉장히 많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 걱정에 대해서 계획을 내놨는데 지금 7개 매장과 15개의 서비스 센터인데 이걸 2027년까지 2배로 늘릴 예정이다. 그래서 서비스 센터에 대한 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고 25년 12월에 인천 송도에 새로운 매장을 또 내놓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요거 앞에 슈퍼카를 보여드렸던 이유가 그거예요. 람보르기니 레보알토가
네, 두 명이 탈 수 있는, 두 명이 탈 수 있는 멋진 차예요. 인정해요. 멋진 차인데 요 두 명이 타는 극단적으로 낮은 자동차죠. 사운드도 굉장히 멋지고 가속도도 빠르고 제로백 2.5초. 이 차가 7억대입니다. 근데 유치하지만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테슬라의 모델 S 플레드입니다. 차량 가격이 1억 3,800. 야, 7억대 람보르기니 비교하면 정말 착한 가격이죠. 네. 1억 3,800밖에 안 합니다. 여기에서 자동으로 달리는 FSD. 네, 비록 감독은 해야 되지만 FSD까지 넣어도 1억 5,400입니다. 람보르기니 2명 타는 차가 얼마다가? 네, 7억대입니다. 근데 모델 S에 FSD 집어넣어도 1억 5,400밖에 안 해요. 심지어 이건 휠까지 가장 큰 걸로 해서 가장 최상급의 모델입니다. 흰색 시트 넣고 가장 비싼 컬러 넣어서. 근데 그게 고작 1억 5,400에 이 차는 500km를 달린다라고 하면 거의 498km는 자동으로 달리는 자동차입니다. 반면에 똑같은 500km를 달린다라고 할 때 람보르기니 오너는 못 가죠. 세컨 다른 차를 타고 가겠죠. 가족 카니발이나 다른 4인승 세단을 타고 가시겠죠. 아까워서 못 타죠. 300km, 200km 근거리나 아니면 인천공항 한 70km, 80km라고 하더라도 이 차는 한 인천공항까지 70km 간다라고 할 때 한 68km는 자동으로 달리겠죠. 반면에 람보르기니 같은 저 비싼 차는 그 2인승 시트에서 힘들게 꾸겨 넣어서 타고 가야 되죠. 굉장히 연료비는 말할 것도 아니겠죠. 그리고 그렇게 70km, 80km, 100km씩 달리면 슈퍼카는 감가가 어마어마하죠. 반면에 이 모델 S는 자동으로 달리는 데다가 연료 비용은 거의 먹지도 않고 사실상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와 해도 비교 안 될 정도로 적은데 저희 슈퍼카와 비교하면 거의 안 먹고 가는 거 수준이죠. 근데 심지어 감가도 굉장히 낮아요. 지금 참 어이없는 게 지금 FSD가 풀리고 나서 FSD가 가능한 하드웨어 4.0 그러니까 지금 모델 S, 모델 X 중에서 가로형 디스플레이가 있는 게 4.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차들의 중고 가격이 단숨에 올랐습니다. 그 다음 또 매물이 잠겨버렸어요. 팔려고 엔카에 내놨던 이제 개인 매물들은 지금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중고 가격이 신차 가격과 굉장히 가깝게 붙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신차에 사람들이 단기에 또 몰렸나 봐요. 그 모델 S, 모델 X를 구입하려고 당연히 FSD를 넣으면서 구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이버트럭 그 인도 행사가 있었던 어제 문의를 하니까 지금 주문하면 한 6개월이 걸린대요. 그래서 진정한 승자는 이 모델 S, X 기존에 뽑으셨던 분들이죠. 하드웨어 4.0으로. 그분들은 진짜 누구보다 대단한 차를 가장 먼저 경험하게 되는 것이니까 이게 참 대단하지 않나요? 유지 비용도 굉장히 저렴한데 이거 해야죠. 제로백. 아까 람보르기니가 일반 자동차 대비하면 제로백이 굉장하죠. 2.5초. 7억에 2.5초. 충분히 합당하지 슈퍼카라고 하는데 고작 이건 어떻죠? 모델 S는 1억 5천밖에 안 하는데 아니죠. 그러니까 람보르기니가 7억짜리가 2.5초인데 제로백이 얘는 1억 5천밖에 안 하는데 고작 제로백이 2.1초로 훨씬 빨라요. 2.1초와 2.5초는 그냥 보면 2초대 초반에 비슷하지 않냐라고 하겠지만 퍼센트로 본다면 거의 20% 차이죠. 그러니까 람보르기니가 20% 느린 차예요. 가속 속도가. 근데 가격은 7억이고 이건 1억 5천밖에 안 해요. 심지어 얘는 4명이 타는 데다가 자동으로 달리고 싶을 때는 자동으로 달릴 수 있어요. 반면에 람보르기니는 연료비 걱정하면서도 시끄러운 소리에 2명밖에 못 타고 불편하게 가는 거죠. 당연히 자동으로 못 가니까 운전자가 직접 운전해야 되는. 자, 이제 슈퍼카가 기존에도 참 이게 얘기하기가 애매했는데 FSD까지 나와버리니까 더 이상 슈퍼카나 대단한 자동차들이 다 진짜 좀 쌍스럽지만 싼마이가 돼버렸습니다. 야, 저 따위를 왜 저렇게 비싸게 사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게 예전이라면 그렇죠. 저 한심한 돈도 없는 것들이 배 아파서 저러네. 맞아요. 예전이라면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아니 이건 압도적으로 FSD 자동으로 달리는 기술이 있잖아요. 아니 물론 빨리 가는 것도 얘가 더 빠르고요. 연료비도 굉장히 적게 들어요. 이건 4명이 탈 수 있어요. 라고 하면 저 슈퍼카나 지금 포르쉐의 뭐 911이랑 많은 차량들의 가치가 극단적으로 낮아진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죠. 뭐 이건 모델 X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상급으로 뭐 다 해서 옵션 다 넣고 해도 FSD까지 집어넣어도 1억 5,900밖에 안 됩니다. SUV인데. 람보르기니 우루스와 비교하면 뭐 비교도 안 되는 가격이겠죠. 근데 훨씬 빠르면서도 속도는 빠르지 않겠네요. 죄송합니다. 이건 지금 플레드로 선택을 안 했네요. 플레드로 하면 1억 6,800, 900 그 정도 하겠네요. 저 옵션 다 넣고 하면. 근데 네. 얘가 비슷한 속도인데다가 자동으로 달려요. 중국 안가는 훨씬 저렴하고 연료비는 훨씬 적게 먹죠. 그래서 우리가 기존 같으면 야 이런 게 굳이 뭐 전기차 빠른 거 다 알지 않냐라고 하겠지만 이제는 진짜 슈퍼카나 포르쉐 이상의 자동차의 가치가 굉장히 낮아진다. 이 FSD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최근에 한 일주일 동안 카페나 이런 것들을 글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좀 충격을 받고 있다. 그리고 이제 구매에서 첫 번째가 FSD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부자들일수록 돈 많은 사람들일수록 남과 다름을 원합니다. 자, 이 람보르기니 우루스나 레보알토 이런 차들을 사람들이 왜 사겠습니까? 남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일반인들이 구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사는 것이죠. 사실 자기들도 불편하잖아. 그럼에도 일반인들이 만약에 이 차들이 2천만 원, 3천만 원이면 부자들이 안 살 거예요. 근데 가격도 엄청 비싸고 유지 비용도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보유할 수 없기 때문에 잘 팔리는 것이죠. 뭐 샀던 것이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단점. 근데 그걸 다 뛰어넘는 자동차가 이제 전기차. 전기차에서도 테슬라가 FSD까지 현실화되면서 다른 차원으로 가버린 거예요. 더 이상 내가 돈이 많아서 자랑하기 위해서 슈퍼카를 타는 게 의미가 없어진 세상이 됐어요. 자, 우리가 슈퍼카나 그런 돈 많은 비싼 것들, 뭐 롤렉스나 좋은 명품업들 그걸 사는 이유가 있잖아요. 자, 야 너희들 이거 살 수 없지. 내가 이거 사는 거야. 마찬가지로 남의 시선, 부러움, 동경, 자 그런 것들이 존재하는 거죠.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웬만한 뭐 롤렉스나 비싼 시계보다 애플워치가 훨씬 좋죠. 그래서 요즘 보면 뭐 합리적인 좀 부자들은 그냥 애플워치 많이 사잖아요. 뭐 그런 시계보다.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버블 그 전 지구에 약간 미친 버블이 끼면서 팬데믹 때 그런 것들의 부가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인정받긴 했지만 지금 다시 다 꺼져버렸고 뭐 슈퍼카에 대해서도 피가 붙다가 지금 다 그거 사라져버렸죠. 그게 말이 안 되죠. 공산품은 피가 붙는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그 기현상이 잠깐 나왔어요. 그리고 다 꺼졌고 그리고 이제 진짜 사람들이 소비하는 데 있어서 과연 남들의 시선에서 저 슈퍼카 불편한 것들 아니면 포르쉐 911 뭐 그건 합리적인 슈퍼카에 가까운 것이죠. 근데 그것과는 다른 차원으로 그거보다 훨씬 저렴한데 연료비는 저렴하고 심지어 FSD로 자동으로 운전의 98에서 99%를 대신해주는 자동차가 이제 나왔어요. 그러면 이걸 두고 포르쉐와 람보르기니, 페라리 같은 것들을 사야 되는 이유가 뭐냐? 결국 마지막 하나 남은 게 동경이에요. 동경. 근데 이제 누가 이 차들을 보면서 동경을 할까? 그러니까 이 슈퍼카를 보면서 누가 동경하냐라는 거예요. 시끄럽고 불편하고 비용 많이 들고 전혀 효율적이지 않은 심지어 운전자가 자기가 직접 운전해야 되는 굉장히 구태 같은 차죠. 반면에 테슬라 모델 S, X는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에 기능이 압도적으로 차가 자동으로 달리는 누구나 가지고 싶은 거 엄청난 심지어 그렇다고 얘들이 느리냐? 아니요. 대부분의 슈퍼카보다 빨라요. 그러니까 이 차들을 가지지 못하는 일반인들도 누굴 동경할까? 자, 이거 중에서 누굴 동경할까요? 결국은 이제 동경의 대상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기존이라면 이게 동경의 대상이 맞아요. 근데 더 이상 이걸
동경하지 않는 세상으로 대전환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뭐 포르쉐나 람보르기니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카페 있잖아요. 대표적인 카페. 거기에서도 제가 분위기를 느끼기에는 사람들이 FSD가 사용되는 테슬라 모델 SX로 넘어가려는 사람들이 꽤나 있고, 그 사람들이 슈퍼카의 중고 가치가 무너질 걸 걱정하는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지금도 이미 이제 대부분의 슈퍼카의 피가 사라지면서 오히려 손해가 큰데, 뭐 에스턴 마틴 이런 것들은 말도 안 되게 손해가 많다라고 하죠. 그냥 뽑으면 뭐 어마어마하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게 안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더 이상 동경의 대상이 아니에요. 자, 이게 기존까지는 이게 동경의 대상이었는데 더 이상 이게 동경의 대상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대다수의 일반인들에게. 그럼 대다수의 일반인들은 지금 무엇을 동경하고 있어요? 자, 이 기술을 다 알았다는 거야. 와, 이거 자동으로 가? 자동으로 가는 이 기술을 지금 다 알고 유튜브에서 어마어마하게 퍼지고, 이제 메이저 중앙일보는 기자가 직접 시승하면서 그 영상을 올려놨어요. 메이저 언론에서도 이걸 관심 가지고, 이제 메이저 언론도 이걸, 왜? 사람들이 알고 싶은 정보기 때문에 이걸 무시할 수가 없어. 그리고 이게 일반인들이 다 알아가고 있어요. 젊은 애들은, 유튜브 하는 애들은, 이미 자동차 관심 있는 애들은 다 퍼졌고. 자,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슈퍼카에 관심이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거기에 대한 동경이 없는 거예요. 그럼 지금 젊은이들은 무엇을 동경할까요? 바로 이거예요. 왜? 오히려 이건 현실적이거든. 일반인들도 조금 무리하면 이거 사볼 수 있어. 1억 5천대. 아니, 물론 이제 미국산 들어와서 한 6천만 원대, 7천만 원대 차가 나오면 그건 진짜 현실적이고, 이것도 솔직히 어느 정도 현실적인 가격대거든요. 1억 중반에. 사실 유지비가 거의 들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차가 지금 동경의 대상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걸 누구보다 잘하는 부자들이, 돈 있는 사람들이 이걸 굉장히 빠르게 주문을 하는 거죠. 왜? 그들은 남의 시선, 남의 동경이 굉장히 삶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슈퍼카를 가졌고, 비효율적이지만 마찬가지로 아무런 의미 없는 롤렉스나 그거보다 훨씬 비싼 수천 수억짜리 시계를 찾던 거야. 근데 더 이상 그걸 동경하지 않고 이걸 동경하게 된 거야. 일반인들이 그걸 아니까 여기에 수요가 지금 빠르게 물밑에서 넘어오고 있는 게 아닌가. 아마 테슬라는 웃고 있겠죠. 그래서 어제 그 사이버트럭 인도하는 곳에서 SX를 언제 받을 수 있냐라고 하니까 6개월 가량은 소요될 것이다 라고 했을 정도니까 지금 주문이 불과 일주일이 안 됐어. 원래 이건 계속 인벤토리 올라오는 안 팔리는 차란 말이야. 얘들은 안 팔리는 차였어. 근데 갑자기 이걸 사람들이 서로 다 가져가고 인벤토리 있던 거 싹 사라지고, 그 다음 중고 매물조차도 지금 싹 말라버렸어. 그리고 그나마 남아있는 하드웨어 4.0의 중고 매물은 가격이 신차급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뻥치는 거야. 근데 아마 그 비싼 차들조차도 저는 아마 멀지 않아서 다 나갈 거라고 봅니다. 왜? 이게 더 지금 한 2, 3주, 4주, 한 달 정도 퍼지면 이제 사람들이 다 알고 누굴 동경하는지를 부자들이 알면 부자들은 돈 상관없이 아마 이걸 살 거예요. 그러니까 중고 매물, 그 가능한 매물들은 그냥 다 쓸어가는 거죠. 오히려 인도가 한참 밀리는 그 특정 시점, 몇 달 동안 이 모델 S와 X에 피가 붙을 수도 있어요. 저는 생각해보면. 그래서 물론 이제 한국으로 인도는 금방 늘릴 겁니다. 미국에서는 인벤토리 얘기 차가 엄청 많아요. 경쟁이 치열하니까. 근데 야, 이제는 가장 사람들이 선망하는 자동차가 됐구나. 테슬라 대단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슈퍼카의 시대는 이제 끝난 것 같아요. 뭐 포르쉐, 페라리, 람보르기니, 뭐 에스턴 마틴 같은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다음 포르쉐 끝났겠죠. 사실. 감사합니다.